안녕하세요. 이글스 칼럼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26일 한화 이글스 1차 1라운드 지명자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문동주 선수가 그 주인공입니다. 전민철 단장은 모든 팀이 부러워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지명의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그 이야기 시작하죠. 전민철 단장은 문동주를 이야기하면서 가능성을 지닌 선수이다. 구속은 타고난 재능이 필요하다. 그 나이에 계속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은 균형 감각이나 유연성이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어서 우리 팀은 1차 지명 유망주의 1군 연착륙 확률이 떨어진다. 운동주가 프로에 잘 적응하도록 커리어에 맞는 프로세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비합리적이고 근거 없는 기대감을 드러내는 것보다 앞으로 프로에서 오랫동안 경기를 뛸 수 있게 배려하겠다. 제2의 류현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정민철 단장은 1차 지명 잔혹사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그 잔혹사에 문동주라는 이름을 올리지 않도록 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동주 선수도 운명인 것 같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초등학교 시절과 올해 주황색 유니폼을 입고 야구를 했다. 한화로 오는 게 운명이었던 것 같다. 하루빨리 코치님들과 선배님들께 많은 것을 배워서 매년 15승 이상을 하는 투수가 되고 싶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투구를 시작해 경험이 아직 부족하다. 타자와 상대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고 나만의 변화구를 만들고 싶다. 이야기를 하는 문동주 선수입니다. 한화에 지명되는 순간 롤모델이 류현진 선수로 바뀌었다 합니다. 지명 과정이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고 그러면서 메이저에도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하는 문동주 선수인데요. 호수 이재원 선수에게 밀렸던 류현진 선수와 김도영에게 밀렸던 문동주 선수. 케이스가 비슷하다면 비슷한 선수들이죠. 그리고 마무리 캠프부터 합류를 할 것으로 보이는 문동주 선수인데요. 류현진 선수가 마무리 캠프와 스프링 캠프를 통해서 많은 성장을 이루어냈던 선수이니만큼 문동주 선수도 류현진 선수처럼 많은 발전을 통해 1군 무대를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고등학교 성적을 보시면 12경기 1승 4패 48.2이닝, 평균 자책점은 2.76, 탈삼진은 72개, 4사구는 12개, WHIP 1.08, 고등학교 3학년 성적입니다. 먼저 4패가 눈에 띄는데요. 이러니까 김도영 선수에게 밀리고 한화에 왔을 겁니다. 이런 이유가 없었다면 기아는 무조건 문동주를 뽑았겠죠. 그래도 탈삼진 72개, 4사구가 12개 이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 제구력이 있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그 근거가 되는 성적으로 보입니다. 최소한 속구만큼은 완성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트랙맨 데이터를 소개한 기사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속구는 RPM이 2378, 커브는 2385 RPM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KBO 평균이 2400이라고 합니다. 화면에는 2260 안팎이다 이렇게 하지만 이번 8월에 발표한 바로는 2400이 리그 평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KBO 최고 RPM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소개를 하자면 이렇게 5명인데 150km가 나오는 선수들과 좀 비교를 한다면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먼 선수이고 아직은 더 성장을 해야만 하는 문동주 선수입니다. 리그 평균에는 도달했다 하더라도 프로에 통할 것이다? 그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투수로 전향한 선수입니다. 투수 2년차 선수이라는 것이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익혀서 성장을 해야만 합니다. 충분히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변화구 유무인데 약합니다. 커브 슬라이더 스플리트를 구사한다고 알려진 문동주 선수인데요. 변화구 제구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위력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무기를 쓸 수 있는 변화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문동주 선수는 김민우 선수의 포크볼을 배우고 싶다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화면에서는 고교 레벨에서는 최상급이다 라고 하는데 프로에서 통한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보통 완성도가 높으면 프로에서도 통한다라는 코멘트를 꼭 합니다. 근데 고교 레벨에서는 최고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결국 변화구는 더 가다듬어야 합니다. 한화에도 분명히 좋은 선배들 많이 있습니다.
정민철 단장한테 커브를 배워도 되고 김민우 선수에게 스플리터를 배워도 해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장시환에게 배워도 됩니다. 부족만 본다면 정말 좋은 변화구들을 가지고 있는 장시환 선수이기 때문에 멘탈이 약해서 문제지, 부족만 보면 그 어느 선수하고 비교해도 괜찮은 선수가 장시환 선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좋은 변화구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은 있습니다. 결국 문동주 선수가 얼마나 빨리 변화구를 완성시키느냐, 이 부분을 지켜봐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당장 1군에 올라올지 아니면 김기중 선수처럼 2군에서 뛰다가 올라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내년에 선발 경쟁을 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요. 개인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군에서 제대한 김재영, 박윤철 선수를 뿐만 아니라 수술 후 복귀를 한 남지민, 한승주 선수, 그리고 이번 루키인 김기중, 조은 선수, 그리고 기존의 김민우, 장시환 등 못해도 8명의 선수가 세 자리를 두고 경쟁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문동주 선수가 기회를 잡고 안착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불펜으로 쓸 수도 있겠죠. 문동주 선수라면 분명히 필승조로도 활용 가능한 선수이니까요. 류현진 선수 이후 신인왕이 배출되지 않았습니다. 문동주 선수는 충분히 다음 시즌 신인왕으로 불릴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명은 김도영 선수에게 밀렸지만 신인왕은 문동주 선수가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문동주 선수가 김도영에게 지명이 밀리면서 동기부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동주 선수 입장에서 가장 크게 기아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김도영 선수를 눌러버리고 신인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도 더 많은 성장을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제대로 기아에게 복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한화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환영합니다. 한화 이글스에서 꼭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정민철 단장이 모든 팀이 부러워할 것이다 라는 말이 지금뿐만 아니라 내년 시즌 끝나고도 문동주를 데려간 한화가 너무나 부럽다라는 이야기를 꼭 듣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